종합전형밖에 안 돼. A가 3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어? 저 그래도 3년 동안 진로 활동도 많이 했고요. 저 회장도 됐어요. 회장. 제발요 선생님, 제발요. 학종 준비하면서 어떤 일이 생겨도 감수할 수 있겠어? 감수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Tell me the truth. 일단 학생회장에 왜 대화했었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대학에 가는데 활용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학생회장이 된 거거든요. 그럼 뭐 감성 자극하는 그런 감성팔이 막 하면서 감동했겠죠. 그래서 대학교 틈틈대로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저 국민대 빼고 경희대 써주십시오. 오늘도 입시왕! 네, 안녕하세요. 훔치베이 정내윤입니다. 네, 근 3달을 순삭시킨 드라마죠. 이제 스카이캐슬. 네, 저는 이 스카이캐슬을 처음 이제 해나가 이제 광미약인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광미약이가 이제 해나가 이제 강준상이 딸인 걸 알고 이제 알고 들어온 거지. 한 장면부터 이제 이 드라마는 진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스카이캐슬 정주행을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유튜브 첫 콘텐츠를 어떤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갈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스카이캐슬이 담고 있는 우리나라 입시의 현실을 한번 유튜브로 제가 풀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일단 저는 국민대학교 국사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 저희 학교의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 이름은 국민 프런티어 전형이었고요.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 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면은 17, 18, 19, 20, 21, 22, 23 우리가 23과 7년째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제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스카이캐슬 말고도 제가 왜 이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동생이 작년에 고3이었고 올해 이제 대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됐었는데 얘가 진짜 답이 없었어요. 저희 동생이 진짜 터무니없는 생기부와 터무니없는 성적과 그걸 가지고 이제 명지대학교 융합소프트웨어학과에 입학을 했었는데 동생의 이야기를 풀어쓰면서 아 정말 엄청 뛰어난 스펙, 성적, 뭐 수상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아 진짜 스토리 하나로 진짜 대학교 진짜 입학사정관들 대가리 부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 더 컨텐츠로 어떻게 하면 만들까라는 어떻게 보면은 제 컨텐츠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일 수 있는데 스카이캐슬 자체는 너무나도 고액의 컨설턴트가 있고 고액 시장, 뭐 강남 대치동의 모습이라든지 우리 고액 입시 현장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학생부 스카이캐슬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든지 뭐 차민영이가 그러잖아요. 아 우리 반포 아파트 팔 생각까지 했다고. 그래서 집에 돈 있고 능력 있으면은 컨설턴트 통해서 3년 노드백 싹 그리고 내신 관리 잘해서 대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컨설턴트가 없었어요. 뭐 제가 제 입시의 컨설턴트였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혼자서 다 했었는데 저희도 돈 있으면은 김주영 선생님 불러다가 했겠죠. 시험지도 빼돌리고. 아무튼 저는 이제 지방권 비평준 그냥 일반고 출신으로서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고 이제 뭐 일반고를 보면은 학종으로 대학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너나 나나 뭐 고3 때 되면은 이제 자기소개서 쓰고 뭐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써볼까 남자 쓰는 나도 써볼까 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고 뭐 수상도 그렇게 특별한 활동 수상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너나 나나 고3 때 야 나도 자소서 쓸 거야 야 자소서 내 거 한번 읽어봐서 하는데 결국에 똑같죠. 왜?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막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뭐
UCC 경연대회를 통해서 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다 너나 나나 똑같은 자소서 하니까 자소서 쓰고 그렇게 대학에 넣으면 어떻게 보겠어? 입학사정관들 평가해가지고 왜 내가 너네를 뽑아야 되지? 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철저한 준비를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워낙 변수가 많은 전형이다 보니까 합격을 보장할 수는 없어 절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해도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미리서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대학에 갈지를 생각을 해둔다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 궁극적으로 제 컨텐츠는 과열되는 입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돈 안 들이고 학생 스스로 하는 본질에 맞게 대학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담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뭐 근데 요즘 뭐 페북 같은 데 보면은 뭐 멘토링이네 뭐 학종 꿀팁을 주겠네 자기소개서 뭐 써주겠네 뭐 이러면서 되게 고3들 감성 자극해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엄마 나 저거 들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이런 장사꾼들이 있는데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첫 번째 시간 저 훈츠비 어떻게 대학에 붙었나 어떻게 입사관들 뚝배기 깨버렸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큰 항목으로는 1학년 동아리, 전공 심화, 학생회장, 성적과 세부능력 특기상 그리고 봉사 그리고 대망의 원서까지 챕터로 나눠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일단 제가 가져왔는데 제 생기부에 기반을 해가지고 뭐 이런 활동이 이 항목에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구나 이 항목과 이 항목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구나 이 항목은 나중에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구나 의 포인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1학년 첫 번째 챕터는 1학년입니다. 왜 1학년을 제가 첫 번째 챕터로 잡았었냐면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조급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금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1학년 저는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를 중학교 때부터 생각을 해왔어요. 이 전형으로 대학을 가겠다. 왜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역사라는 과목이 좋았기 때문에 역사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내가 1학년을 채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그래서 역사 동아리를 들어가야겠다 싶었는데 우리 학교에 역사 동아리가 없었어요. 되게 좌절 눈물을 보고 있고 그래 뭐 역사 동아리 없으면 어때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게 항상 그거였죠.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보면은 저 동아리 선배가 이번에 어디 갔대 그 동아리 말고 이 동아리 선배는 성적이 이건데 이 대학 갔대. 결과적으로 저 동아리 들어가면은 대학 입시 보장된다 하던 동아리를 제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잘렸죠. 왜 잘렸냐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게 아침마다 저희 동아리는 토론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 동아리도 아니죠. 뭐 그 동아리라고 표현을 할게. 그 동아리에서 토론을 맨날 했어요. 막 해서 준비한 거를 열심히 읽었어요. 이래서 의료미령하는 뭐 이런 거 가지고 뭘 했었는데 갑자기 담당생이 야 너 나가 이러는 거. 갑자기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 있었긴 했어요. 나가서 서 있었는데 야 너 아웃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약간 성대모사인데 그 선생님 누군지 알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잘렸죠 동아리를. 그래서 뭐 제가 준비했던 게 뭐 마음에 안 들으셨나 보죠. 그냥 가져온 거 그대로 읽었다 뭐 이런. 그래서 눈물을 보였고 친구들한테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동아리를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잘 지나가나 싶었는데 1학년 때 제 성적이 무사하지 않았죠. 저기 생활기록부에 보면 1학년 1학기 성적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서 한 번 더 띄워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면 국어 4, 수학 6, 영어 4, 뭐 사회는 2등급, 과학 4등급, 기술과정 2등급. 답도 없는 점수였죠. 아는 누나가 사육사 나왔다는 저 에버랜드 가가지고 사육사 나왔다는 무튼 이랬었었는데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동아리가 뭐고 내 성적이 이래버리면은 내가 그냥 못 가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성적부터 올려야겠다. 근데 조금 성적을 올려서 국어 1등급, 수학 5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1등급, 이게 전공의 점수겠죠 그러면? 그리고 과학 4등급, 뭐 일본어 3등급 이렇게 점수를 받았었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성적을 받고 어떻게든 올렸었는데 일단 이랬고 1학년은 정말 한겁실 나갔어요. 동아리도 뭐 특별한 활동도 한 것도 없고 성적도 그저 그랬고 앞으로도 그저 그럴 거지만 그저 그랬고 그랬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1학년만 보는 전형도 아니고 2학년만 보는 전형도 아니고 1, 2, 3학년 통틀어서 한꺼번에 보는 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1학년 때 활동들 너무 못한 것 같은데? 성적 너무 낮은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만회할 수 있는 학년들이 있고 그 뒤로부터는 더 생각이 커지고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시야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때 놓쳤던 활동들 2학년 때 해야겠다, 3학년 때 해야겠다, 2학년 때 못했던 활동은 3학년 때라도 해야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1학년 때 활동이 없고 성적이 낮다고 해가지고 좌절하거나 학생부 종합전 못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채워나갈 많은 학년들이 있고 그 학년들에서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 저도 그래왔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붙은 많은 선배들도 그래왔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준비는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차근차근 해나가되 내가 꾸고 있는 꿈을 명확하게 하면은 그에 대한 활동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챕터 2 동아리입니다. 네, 일단 제 생기부에는 동아리에 관한 언급이 3학년 동아리, 생활과 윤리, 세분의 기사는 문학 품 독서, 그리고 2, 3학년 독서, 2, 3학년 행동 특성 발달 사항 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2학년 행발을 잠깐 인용해 보면은 초선 역사 탐구반을 만들고 회장을 맡아 신생 동아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참여시켜 동아리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다양한 탐구 활동과 답사를 진행해 전문성 하면 길게 써져 있어요. 근데 자, 일단 이 동아리를 만든 것 자체가 입사관이나 교수님들 눈에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을까 예상을 해보면은 창설을 하고 회장을 했네? 뭐 리더십이 있는 놈인가? 이 정도? 플러스 이 동아리 컨셉이 답사단이고 탐구 위주로 했네? 이 정도 평가를 내릴 수 있었겠죠.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는 2년간 총 31곳의 답사를 다녔어요. 그리고 답사 다닌 것에서 멈추지 않고 교과목들과의 연계를 펼쳤었는데 첫 번째 생활과 윤리 세부능력 특기상에는 무슨 말이 쓰여있냐면은 무성소원 답사를 통해 채취원과 풍리도에 대해서 탐구했다. 그리고 문학 독서, 문학 수업 중 탕류에 대해 공부한 뒤 동아리에서 조선의 계양과 미주 추인소에 대해 탐구한 뒤 직접 답사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은 교과목들과 꾸준한 연계를 펼쳤던 거죠. 동아리 활동에서 끝나지 않고 어쨌든 다 교과목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쵸? 첫 번째, 여기서 훈츠비의 생기부 꿀팁 첫 번째! 생기부는 거미줄 같아야 된다 입니다. 이 말은 즉 생기부가 거미줄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일회성의 활동으로 끝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답사를 하고 이를 확장시키는 활동을 했고 또한 교과목들 중에서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배우면 그것을 직접 답사를 해보면서 연계를 하는 활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실제 입시에서 답사만 한 학생 또는 공부만 한 학생이 아니라 답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공부를 통해서 또 답사를 직접 해보는 학생으로 제가 비춰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실제 입시에서 되게 교수님들이 많은 질문을 받기도 했었어요. 실제적으로 이건 나중에 면접과 자수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답사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은 또 우리나라 중에서 전라도 지역 또 그래서 정읍 하고 답사지가 되게 몰려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지역 가면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31곳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옆에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답사지가 가까운 곳에 있지만 그 답사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의들이 모두 다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더 심화적인 탐구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거죠. 여기서 챕터 3 전공 심화입니다.
일단 전공 심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진로 희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이제 2019년도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제 진로 희망 정보는 상급 학교에 제공되지 않게 바뀔 거예요. 아마 바뀌어 있는 상태일 거고. 그래서 올해 입학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걱정이 없으실 수 있는데 이런 걱정도 되게 많이 해요. 아, 나 1, 2, 3학년 진로가 다른데 어떡하죠? 학생부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 또 되게 진로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 왜 그러면은 문과에 있다가 이과로 전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과에 있다 문과로 전과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되게 문과인데도 이과적인, 예를 들어서 문과인데 간호학과 가는 친구들 되게 많죠. 저도 달랐어요. 보시다시피 1학년 진로 희망에는 역사, 교사, 역사 학자였고 2학년으로 넘어가 보면은 지역사 연구가 역사 교사였고 3학년 때는 지역사 연구가로 자리 잡았죠. 결과적으로 저는 그냥 팩트는 4대갈 성적이 안 갔기 때문에 사학과로 몰빵을 하려고 지역사 연구과로 잡은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앞서 말했듯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역사를 알아가고 지역의 역사에 담긴 의미를 알아가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방향이 잡힌 거예요. 아, 나는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는 지역사 연구가가 되어야겠다 라고. 진로가 변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면은 다 오케이라는 거예요. 다 가능하다. 여기서 훈치비의 생기부 꿀팁 두 번째, 변해야 되는 이유만 있으면은 의사가 검사 때도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공 심화의 과정을 진로가 구체화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전공 심화의 과정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답사였기 때문에 이 답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2학년 때 동아리 활동에 답사 후 동학농민운동이 대내적인 영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첫 번째, 향토사, 이건 봉사활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향토사 연구 동아리 사기 활동을 통해 이를 심화시켰으며 학급 내 역사 알리기 운동을 통해서 이를 친구들에게 전원 활동을 했다. 자, 보시면은 딱딱 뭔가 좀 더 확장되는 느낌이 보이시나요? 처음에 답사를 했어요. 동학농민운동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탐구를 하는 거야. 근데 이 탐구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역사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전달자로서의 역할까지 제가 했던 거죠. 자, 두 번째, 저희 고향인 정읍에서는 이제 아주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이 존재해요. 그래서 맨날 이제 뭐 단풍 철만 되면 무궁화호 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줌마 아저씨들 다 오셔가지고 단풍 구경하시고 가시는데, 이제 이곳에는 조선왕조실록의 피난처인 용굴이 존재했습니다. 이를 답사한 뒤 저는 정읍학이라는 책을 읽었고, 이제 조선왕조실록의 초기 피난 과정과 실록을 피난시킨 인물에 대한 논쟁을 주제로 탐구를 진행을 했고, 이를 3학년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지역사에 대한 강의로 연결을 시켰어요. 여기서 똑같이 답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 탐구를 하고 이를 전달하는 활동까지. 그래서 이런 일련의 답사 활동과 탐구 활동은 결국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고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는 지역사 연구가로서의 진로를 정하게 해줬고, 또 이렇게 전공 심화 과정을 통해서 저의 그런 꿈에 대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 가지 활동에서 끝나지 않고 생긴 꿀팁 첫 번째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 활동을 연계해가는 유기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답사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 특별한 활동을 한 것도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신만의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었기에 저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활동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훈츠비의 생기부 꿀팁 세 번째, 전공에 대한 활동에서 내가 해당 학과 그리고 해당 학교에 입학해야 되는 이유를 어필하라 것입니다. 네, 고등학생의 수준에서 전공에 대한 비슷한 활동은 너무나 많고,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전공 적합성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활동이 아니어도 이 활동을 왜 하게 되었고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제 전공 적합성을 정말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훈츠비의 생기부 꿀팁 세 번째는 전공 심화의 활동을 통해서 내가 해당 학과, 해당 학교에 진학해야 되는 이유를 어필하라 였습니다.